천산귀환 제22화 혈진의 뿌리. 새벽 대전의 장로들이 모였다. 연운백이 재단 파괴 작전을 보고하며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말하자 장로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불완전하게나마 혈진이 발동했다는 말인가? 백무진 수석 장로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불안이 섞여 있었으며 손이 책상을 짚는 모습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예. 재단은 부쉈으나 씨앗들이 땅속에 심어진 상태였기에 일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완전 점화는 막았으나 부분 가동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연운백이 대답하며 지도를 펼치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각 전장의 혈진 씨앗 위치였다. 모두 15곳입니다. 이무국이 지도를 살피자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천산파 본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함정이 명확했다. 이 씨앗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연운백이 말하자 사장로가 비웃었다. 15곳을 모두 찾아서 제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표정이었고 시간도 없었으며 혈성궁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 뻔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청검진인이 물으며 기침을 했고 피가 섞여 나왔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틀입니다. 연운백의 대답이 단호했다. 야매와 소매가 혈진 파괴법을 연구했기에 특수약품으로 씨앗을 중화시킬 수 있었고 천풍대가 각 지점을 돌며 작업할 것이었다. 이틀. 천검진인이 중얼거렸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동시에 긴 시간이기도 했고 이틀 동안 혈성궁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승인한다. 천검진인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무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사장로가 반발하려 했으나 천검진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혈진이 완전히 발동하면 천산파는 끝이다. 이틀을 걸어서라도 막아야 한다. 침묵이 흘렀다. 천풍대, 출동하라. 연운백이 절했다. 대전을 나온 연운백에게 서운하기 다가왔다. 이틀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기의 걱정이 느껴졌다. 15곳을 이틀 안에 제거한다는 것은 무리였고 천풍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알아. 연운백이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해야만 했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혼옥은 괜찮아? 서운하게 질문이 조심스러웠다. 어젯밤 재단 파괴 작전에서 혼옥의 이상 징후를 받고 혈무천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통제하고 있어. 연운백이 가슴을 만지자 혼옥이 주머니 안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치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알겠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혼옥 없이는 혈성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가자. 연운백이 걸음을 옮겼다. 천풍대가 연무장에 모였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 7명이 연운백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표정이 굳어있고 긴장감이 흘렀다. 임무를 설명한다. 연운백이 지도를 펼치자 붉은 점 15개가 찍혀 있었고 각 지점의 거리와 지형이 표시되어 있었다. 15곳의 혈진 씨앗을 이틀 안에 모두 제거한다. 천풍대가 지도를 보며 홍련이 거리를 계산하고 청풍이 경로를 확인하는 동안 소검이 눈썹을 찌푸렸다. 이틀이면 하루에 7곳 이상씩. 그렇다. 연운백이 끄덕였다. 불가능해 보였고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하지만 해야 했다. 두 조로 나눈다. 연운백이 손으로 지도를 가르며 설명했다. 7명을 홍련조와 소검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경로로 이동하며 동시에 작업할 것이었다. 홍련조 홍련, 청풍, 백화, 소매, 소검조 소검, 석화, 야매. 나는 독립행동하며 양쪽을 지원한다. 천풍대가 서로를 봤다. 처음으로 연운백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 불안했고 대주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걱정하지 마라.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억지 미소였으나 천풍대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손을 펼쳐 그들을 봤다. 너희는 이미 강하다. 혼자서도 싸울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 홍련이 앞으로 나섰다. 알겠습니다. 홍련조, 맡기십시오. 소검도 끄덕이며 소검조도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출발은 정오다. 그 전에 야매와 소매가 약품을 준비하니 대기하라. 천풍대가 절했다. 야매와 소매가 약초실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커다란 솥에 약재가 끓으며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특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소매가 불안하게 물었다. 금서고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혈진 중화제였기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으나 실험해 본 적이 없었다. 있어야지. 야매가 대답하며 솥을 저어 약재를 확인했고 농도를 맞추는 동안 땀이 이마에 맺혔다. 근데 15곳이면 많지. 야매가 한숨을 쉬었다. 각 지점마다 약품 한 병씩 필요했기에 총 15병을 만들어야 했고 시간이 부족했다. 언니가 8병, 저는 7병 맡을게요. 두 사람이 열심히 작업하며 약재를 갈고 끓이고 병에 담는 동안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다. 정오가 되었다. 천풍대가 연무장에 다시 모였고 야매와 소매가 약병들을 가지고 왔다. 15개의 작은 도자기 병이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완성했습니다. 야매가 보고하자 연운백이 병들을 확인했다. 붉은 액체가 담겨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혈진을 중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사용법은 땅속 문양 중심에 뿌리면 됩니다. 스며들면서 혈진의 기운을 중화시키고 씨앗이 죽으며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시간은 혈진 중화 자체는 한식경이나 완전히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소매가 설명을 이었다. 활성 억제만 걸어두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화는 약재의 잔열이 스스로 완료합니다. 연운백이 계산했다. 각 지점마다 반식경이면 충분했고 이동 시간을 합쳐도 이틀이면 가능했다. 좋다. 출발한다. 홍련초가 먼저 움직이며 북쪽 경로로 이동했다. 첫 번째 지점은 북동 능선이었고 빠르게 달렸다. 소검조는 남쪽으로 향했다. 남서 계곡이 첫 목표였으며 석화가 선두에 섰고 야매가 약병을 조심스럽게 들고 따라갔다. 연운백은 중앙에 남았다. 두 조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였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지원할 것이었다. 서운하기 옆에 서며 혼자 괜찮겠냐고 물었다. 연운백이 대답했으나 시선은 두 조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었고 불안이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채 손이 혼옥을 만졌다. 제발 무사하길. 홍련초가 첫 번째 지점에 도착했다. 북동 능선의 바위 틈이었고 야매가 말한 대로 땅을 파자 검은 문양이 드러나며 혈진의 씨앗이 또렷하게 보였다. 시작합니다. 소매가 약병을 꺼내 마개를 열자 붉은 액체가 빛났고 문양 중심에 천천히 부으니 액체가 땅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쉿. 소리가 나며 문양이 흔들렸고 검은 색이 옅어지기 시작하니 중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효과가 있어요. 백화가 기뻐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멀리서 기척이 느껴졌다. 혈성궁의 인물들이었고 10명 정도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적입니다. 청풍이 외쳤다. 홍련이 검을 뽑으며 계산했다. 중화 작업이 끝나려면 아직 반식경이 더 필요했기에 그 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고 막아야 했다. 청풍, 백화, 나와 함께 막는다. 소매는 작업을 계속해라. 예. 홍련, 청풍, 백화가 전방으로 나서자 혈성궁이 도착하며 검을 뽑고 돌진했다. 홍련의 검이 번쩍이며 광풍검이 펼쳐졌다. 바람이 갈라지고 첫 번째가 쓰러졌으며 청풍이 옆에서 지원하며 쌍검을 회전시켜 두 명을 동시에 막는 동안 백화의 화살이 날아가 세 번째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다.
10명이 계속 밀어붙이자 홍련초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고 소매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좁혀졌다. 조금만 더 버텨요. 소매가 외쳤다. 문양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완료될 것이었다. 홍련이 이를 악물며 검을 더 빠르게 휘둘렀다. 내공을 쏟아부으니 빙풍검의 한기가 적들을 얼렸고 청풍의 경공이 발휘되어 적의 뒤로 돌아가 급소를 노리니 한 명이 쓰러지는 사이 백화의 화살이 연속으로 날아갔다. 마침내 소매가 외쳤다. 완료. 문양이 완전히 사라지며 씨앗이 죽었다. 첫 번째 지점이 무력화되었다. 철수. 홍련이 명령하자 4명이 빠르게 후퇴했고 혈성궁이 추격했으나 홍련이 뒤를 막으며 연기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다. 성공했어요. 백화가 환호했다. 하지만 홍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한 곳에 반식경, 그리고 싸움까지. 시간이 부족했고 15곳을 모두 제거하려면 더 빨라야 했다. 다음 지점으로 간다. 소검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남서 계곡의 첫 번째 지점에서 작업을 마쳤고 혈성군과 싸웠으며 석화가 앞을 막고 소검이 측면을 지원하는 동안 야매가 약병을 부어 중화를 완료했다. 성공했다. 하지만 소검의 어깨에 상처가 생겼다. 적의 검이 스치며 피가 흘렀고 야매가 급히 치료했다. 괜찮아요. 계속합시다. 소검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가야 합니다. 소검조도 다음 지점으로 향했다. 연운백은 중앙에서 두 조의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 혼옥을 통해 기운이 전달되며 홍련조와 소검조의 위치가 느껴졌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버티고 있구나. 하지만 불안했다. 혈성궁의 방해가 예상보다 심했고 각 지점마다 싸움이 있었으며 천풍대가 지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혼옥이 이상했다. 주머니 속에서 계속 떨리며 평소보다 더 강하게 맥박치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뭐지? 연운백이 혼옥을 꺼내자 붉은 빛이 강해져 있었고 검은 기운이 섞여 불길했다. 그리고 들렸다. 웃음소리. 크크크. 혈무천의 목소리였다. 혼옥 속에서 울려나오며 연운백의 귓속으로 스며들자 소름이 돋았다. 재미있구나. 어린 검존.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차갑고 낮았으며 조롱하는 투였다.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혼자서 지켜보고 있다니. 과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닥쳐. 연운백이 중얼거렸다. 크크크. 혼옥을 쓸수록 나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힘을 쓸 때마다 혼옥은 나를 부르고 나는 내게 다가간다. 혼옥이 더 강하게 떨렸다. 곧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만나면 내가 죽는다. 연운백이 혼옥을 꽉 쥐자 붉은 빛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고 손이 떨리며 통제하려 애썼다. 과연 그럴까?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내 사형제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너는 여기 서서 듣고만 있다. 혼옥 없이는 그들을 구할 수 없으며 혼옥을 쓰면 나와 가까워진다. 진퇴양난이구나. 연운백이 이를 악물었다. 선택해라. 어린 검존. 제자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킬 것인가? 혈무천의 목소리가 사라지며 웃음소리만 남았고 점점 작아지다 혼옥이 다시 조용해졌다. 연운백의 손이 떨렸다. 제자를 살릴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 둘 다였다. 제자도 살리고 자신도 지켜야 했으며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연운백은 혼옥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결심했다. 일단은 제자들이다. 자신의 위험보다 제자들의 생명이 먼저였고 혼옥의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할 것이었다. 지금은 천풍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혼옥, 조금만 더 버겨다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홍련조는 3곳을 완료했고
소검조도 3곳을 맞춰 총 6곳이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천풍대는 지쳐 있었다. 홍련의 손바닥에 물집이 터졌고 청풍의 다리에 상처가 생겼으며 백화는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검의 어깨 상처가 깊어졌고 석화의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야매는 내공이 바닥났다. 조금만 더. 홍련이 중얼거리며 4번째 지점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숨이 거칠었다. 언니, 괜찮아요? 소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홍련이 억지로 미소 지었으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검을 쥐기가 힘들었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4번째 지점에 도착했다. 또 혈성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20명이었고 더 많았으며 더 강했다. 또 청풍이 한숨을 쉬었다. 싸워야죠. 홍련이 검을 뽑았다. 힘이 없었으나 검은 들렸고 다리가 떨렸으나 섰으며 막아야 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홍련의 검이 느려졌다. 이전보다 둔했으며 적을 베기가 어려워 밀리기 시작했다. 청풍이 앞으로 나서며 홍련을 대신해 막았고 쌍검을 휘둘렀으나 다리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었다. 백화에 화살이 날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몇 발이었고 떨어지고 있어 불안했다. 안 돼. 홍련이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고 소매가 작업을 마치기 전에 뚫릴 것이며 실패할 것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강한 바람이 전장을 가로지르며 연운백이 나타났고 광풍검이 펼쳐졌다. 결성궁이 날아갔다. 검기에 베이며 쓰러졌고 포위가 무너졌다. 대주님, 홍련이 외쳤다. 연운백이 앞에 서며 검을 휘둘렀고 결성궁을 몰아내며 홍련조를 보호했다. 작업을 계속해라. 예. 소매가 약병을 부으니 중화가 진행되며 문양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연운백이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연운백의 눈동자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혼옥 1단계를 개방한 것이었고 힘이 폭발하며 혈성궁을 압도했다. 동시에 혼옥의 속삭임이 들렸다. 더 쓰렴. 불길한 목소리였다. 혼옥 자체의 의지였으며 연운백을 잠식하려 하고 통제를 빼앗으려 했다. 아니, 통제한다. 연운백이 이를 악물며 정신을 붙잡았고 혼옥을 억눌러 겨우 버텼다. 완료. 소매의 외침이 들렸다. 철수한다. 연운백이 명령하자 홍련초가 후퇴했고 연운백이 뒤를 막으며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연운백의 얼굴은 창백했다. 혼옥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었으며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흔들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첫째의 날이 끝났다. 홍련조와 소검조가 천산파로 돌아왔고 모두 부상투성이었으며 야매가 치료를 시작했다. 오늘 몇 곳 파괴했느냐? 천검진인이 물었다. 9곳입니다. 연운백이 보고했다. 목소리가 약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혼옥의 부작용이 역력했다. 내일 6곳을 더 해야 하는군. 예, 가능합니다. 연운백이 끄덕였으나 확신은 없었다. 천풍대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무리하지 마라. 천검진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걱정이 섞여 있었으며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연운백이 절했다. 그날 밤 연운백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다. 혼옥을 꺼내서 바라보니 붉은 빛이 강해져 있었고 검은 기운이 더 짙어지며 불길함이 가득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혼옥을 쓸수록 혈무천과 가까워졌으며 부작용도 심해졌고 언젠가는 통제를 잃을 것이었다. 하지만 혼옥 없이는 천풍대를 지킬 수 없었고 혈성궁을 상대할 수 없었으며 선택지가 없었다. 방법이 있어야 해. 연운백은 생각했다. 혼옥을 쓰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혈무천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운하기 들어왔다.
자지 않았구나. 응. 연운백이 대답했다. 서운하기 옆에 앉으며 연운백의 얼굴을 보고 창백함을 확인하니 걱정스러웠다. 혼옥 때문이지. 응. 연운백이 인정했다. 지기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고 솔직할 수밖에 없었다.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어. 쓸 때마다 혈무천의 목소리가 들리고 정신이 잠식당하는 느낌이야. 서운하게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쓰지 마. 그럴 수가 없어. 혼옥 없이는 천풍대를 지킬 수 없어. 천풍대보다 내가 더 중요해. 서운하기 소리쳤다. 평소와 달리 감정이 폭발했으며 지기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다. 내가 무너지면 천풍대도 무너져. 천산파도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나. 연운백은 침묵했다. 서운하기 연운백의 어깨를 잡았다. 방법을 찾자. 혼옥을 쓰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천풍대만으로도 충분히 강해. 하지만 내일 6곳만 더 하면 끝이야. 그때까지만 버텨. 그 후에는 혼옥을 봉인해. 연운백이 서운학을 보니 지기의 눈이 진지했고 걱정이 가득했으며 진심이었다. 알겠어. 연운백이 끄덕였다. 내일까지만 6곳만 더. 그 후에는 혼옥을 봉인하기로 결심했다. 고마워. 서운하기 미소 지었다. 둘째 날이 밝았다. 천풍대가 다시 출동하며 홍련조와 소검조가 각자의 경로로 이동했고 6곳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 연운백은 중앙에 남았다. 오늘은 혼옥을 쓰지 않기로 했으며 천풍대를 믿기로 했고 지켜보기만 할 것이었다. 홍련조가 5번째 지점에 도착했다. 혈성궁이 또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홍련이 혼자 막았고 청풍과 백화가 지원하며 소매가 작업을 완료했다. 성공했다. 소검조도 5번째 지점을 마쳤다. 석화가 앞을 막고 소검이 옆을 지원하며 야매가 중화를 완료했다. 6번째, 7번째. 천풍대는 계속 움직였다. 지쳤으나 멈추지 않았고 다쳤으나 싸웠으며 조금씩 전진했다. 연운백은 멀리서 지켜봤다. 혼옥을 쓰지 않으며 대신 기도했고 천풍대를 믿었다.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지점이 남았다. 15번째, 천산파 동쪽 끝의 숲속이었다. 홍련조와 소검조가 동시에 도착했다. 모두 만신창이었으며 피투성이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마지막이다. 홍련이 말했다. 끝내자. 소검이 끄덕였다. 문양을 찾아 소매와 야매가 함께 약병을 부으니 중화가 시작되며 마지막 씨앗이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다. 숲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엄청난 압박감이 쏟아졌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 기운은 청풍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혈무천의 기운이었다. 본체가 아니었다. 씨앗을 매개로 내려온 혈신혈기의 분신이었으며 불완전한 강림이었으나 천풍대를 죽이기엔 충분했다. 어떻게? 백화가 떨렸다. 홍련이 검을 꽉 쥐었다. 혈신이라도 화경의 힘이 느껴졌기에 천풍대로는 상대할 수 없었고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완료될 것이며 마지막 씨앗을 죽일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없었다. 버틴다. 홍련이 결정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버틴다. 천풍대가 진영을 짜며 8명이 원을 그리며 섰고 소매와 야매를 중심에 두고 혈신을 기다렸다. 붉은 도포가 나타났다. 혈무천의 혈신이 천천히 걸어왔다. 본체만큼은 아니었으나 화경의 힘이 느껴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이 용감하구나. 목소리가 울리며 차갑고 낮았으며 살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손을 들어 올리자 혈기가 모이며 거대한 손바닥 형상이 만들어졌고 천풍대를 향해 내리쳤다.
막아. 홍련이 외쳤다. 천풍대가 함께 검을 들어 올리며 내공을 합쳐 방어벽을 만들었고 혈장을 막으려 했다. 쾅! 충격이 엄청나서 천풍대 전체가 뒤로 밀렸으며 땅에 발자국이 파이고 팔이 저렸다. 속검이 신음하며 어깨 상처가 터졌고 피가 흘러 고통스러웠다. 결신이 다시 공격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으로 혈장이 쏟아지며 천풍대가 막았으나 한계였다. 안 돼. 무너진다. 청풍이 이를 악물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연운백이었다. 오늘은 쓰지 않겠다던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혼옥을 쓰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모두가 죽는다. 강한 바람이 혈장을 가로막으며 광풍검이 펼쳐졌고 손에는 혼옥이 떨리고 있었다. 대주님, 천풍대가 외쳤다. 연운백이 검을 들어 혈장을 베니 검기가 충돌하며 폭발이 일어났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결신이 눈을 가늘게 떴다. 오, 직접 왔구나. 하지만 이것은 분신일 뿐. 본체가 강림하면 내가 어찌 버티겠느냐. 내 제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연운백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혈신이 웃었다. 재미있군. 그렇다면 내가 상대해줘야겠구나. 검을 들어 올리니 혈기가 검에 모이며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고 화경의 힘이 폭발했다. 연운백은 혼옥을 꺼냈다. 2단계를 개방하니 붉은 빛이 전신을 감쌌고 힘이 폭증하며 결신과 맞설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혼옥의 속삭임이 들렸다. 더 쓰렴. 3단계를 열어라. 아니, 2단계로 충분해. 연운백이 버텼다. 두 사람이 충돌했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났고 숲 전체가 흔들렸다. 천풍대는 작업을 계속했다. 소매와 야매가 약병을 모두 부으니 중화가 거의 완료되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날 것이었다. 연운백이 혈신을 막으며 광풍검을 펼쳤고 바람이 갈라지며 혈신의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한계였다. 혈신은 화경의 힘이었고 연운백은 혼옥 2단계로도 부족했으며 밀리기 시작했다. 완료. 야매가 외쳤다. 마지막 문양이 사라지며 15번째 씨앗이 죽었고 모든 혈진이 무력화되었다. 철수. 연운백이 명령했다. 천풍대가 후퇴하고 연운백이 뒤를 막으며 혈신이 추격했으나 연운백이 검기를 날려 막았다. 다음에 만나자, 어린 검존. 본체로 말이다. 결신의 목소리가 들리며 웃음이 섞여 있었고 형체가 흩어지기 시작하며 씨앗과 함께 소멸했다. 연운백은 대답하지 않고 천풍대와 함께 도망쳤다. 천산파로 돌아왔다. 천풍대 전원이 쓰러지며 치료를 받았고 회복단을 먹으며 이틀간의 작전이 끝났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연운백이 천검진인에게 보고했다. 15곳 모두 혈진 씨앗을 제거하며 무력화했고 혈성궁의 계획을 막았다. 잘했다. 천검진인이 미소 지으며 기침을 했으나 표정은 밝았고 제자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표정이 굳어졌다. 혈진을 막았으나 혈성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고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풍연진을 확장합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7명의 천풍대만으로는 부족했기에 200명으로 확장해야 했고 천산오령대진을 완성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름입니다. 허락한다. 천검진인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무장에서 회의가 열렸다. 천풍대 7명과 연운백, 서운하기 모여 천산오령대진 확장 계획을 논의했다. 200명을 진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홍련이 말했다. 7명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200명은 상상이 안 갑니다. 소매가 덧붙였다. 연운백이 지도를 펼치니 진영 구조가 그려져 있었다.
점, 선, 면의 구조를 확대한다. 7명일 때는 각자가 점이었으며 연결되어 선과 면을 만들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200명도 같다. 하지만 규모가 다르다. 10명을 하나의 조로 묶으면 20개 조가 만들어진다. 각 조마다 천풍대원이 조장이 됩니다. 서운하기 설명을 이었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가 각각 한 조씩 맡으며 남은 13개의 조는 다른 숙련된 제자들이 맡을 것이다. 청풍이 물었다. 조장이 각 조를 지휘하고 대주님이 조장들을 통해 전체를 지휘하는 건가요? 그렇다. 연운백이 끄덕였다. 혼옥을 통해 조장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조장들이 각자의 조를 움직이고 20개 조가 하나의 대진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석화가 머뭇거렸다. 혼옥으로 200명을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연운백도 알고 있었다. 7명은 가능했으나 200명은 불확실했다. 시도해봐야 안다. 연운백이 말했다. 보름 동안 훈련하며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천산파 제자 200명이 연무장에 모이며 모두 긴장했고 천풍연진을 배워야 했으며 200명이 하나의 진으로 움직여야 했다. 연운백이 그들 앞에 섰다. 오늘부터 진법 훈련을 시작한다. 목소리가 연무장에 울렸다. 기본은 점이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신호에 맞춰 움직이며 간격을 유지한다. 제자들이 10명씩 조로 나뉘어 20개의 조가 만들어졌고 각 조마다 천풍대원이 배치되며 홍련, 소검, 청풍 모두가 교관이 되었다. 시작. 훈련이 시작되었다. 일렬로 서서 걸었고 방향을 바꾸며 멈췄다. 단순했으나 200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은 어려웠다. 첫날은 혼란이었다. 제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간격이 무너졌고 방향이 엇갈렸다. 홍련이 소리치고 소검이 시범을 보이며 청풍이 발걸음을 교정했다. 다시 연운백의 명령이 떨어졌다. 제자들이 다시 서서 또 걸었으며 또 무너졌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해가 질 때까지 반복했다. 이틀째, 조금 나아졌다. 제자들이 리듬을 익히며 간격이 유지되었고 일렬이 흐트러지지 않아 점 훈련이 완료되었다. 사흘째, 선 훈련이 시작되었다. 두 조가 연결되어 20명이 하나의 선을 이루며 함께 움직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조장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니 점점 매끄러워졌다. 닷새째, 면 훈련이었다. 네 조가 연결되어 40명이 하나의 면을 만들며 진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회전하며 변형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제자들이 기본 진영을 익혀 200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었고 천산오령대진의 뼈대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진의 핵심은 연결이었으며 혼옥을 통한 지휘였고 연운백이 중심이 되어야 했다. 이제부터 혼옥 연결 훈련을 한다. 연운백이 혼옥을 꺼내 1단계를 개방하며 기운을 퍼뜨려 200명에게 닿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많았다. 7명은 가능했으나 200명은 불가능했고 기운이 흩어지며 연결이 끊어졌다. 안 돼. 연운백이 이를 악물었다. 더 강한 힘이 필요했으며 2단계로는 부족했고 3단계가 필요했다. 하지만 3단계는 위험했다. 전생에서 3단계를 쓰고 광기에 빠졌던 기억이 떠올랐으며 혈무천과의 연결도 강해질 것이었다. 어떻게 하지? 땀이 이마에 맺히며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답을 찾아야 했다. 그때 서운하기 다가왔다. 무리하지 마. 1단계로도 충분해. 하지만 200명을 나눠서 해. 한 번에 50명씩 4번에 걸쳐서 연결하면 돼. 연운백의 눈이 빛났다. 그 방법이 가능해. 진의 구조를 나눠서 운용하면 돼. 서운하기 설명했다. 천산오령대진은 원래 4대 구조야.
동서남북 내진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되 너는 중심에서 내진을 통합 지휘하는 거지. 연운백이 끄덕였다. 그렇게 하자. 훈련이 재개되었다. 200명을 50명씩 내진으로 나눴다. 동진, 서진, 남진, 북진이 만들어지며 각 진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연운백은 중심에서 혼옥 1단계로 내진을 연결했다. 50명씩은 가능했으며 기운이 닿았고 지휘할 수 있었다. 동진, 전진. 명령이 전달되자 동진 50명이 일제히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대형을 유지했다. 서진, 우회. 서진이 움직이며 옆으로 돌아갔고 빠르고 정확했다. 남진, 방어. 북진, 대기. 남진이 방패 대형을 만들고 북진은 제자리에서 기다렸다. 내진이 동시에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하나의 대진으로 작동했다. 성공이었다. 좋아. 제자들이 환호했다. 연운백도 미소 지었다. 혼옥 3단계를 쓰지 않고도 200명을 지휘할 수 있었으며 천산오령 대진이 완성되었고 이제 혈성궁을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 열흘째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다. 가상의 적을 설정하여 다른 제자들이 적 역할을 맡았고 천산오령 대진을 시험했다. 동진, 적 100명 접근. 방어 대형으로 전환. 연운백의 명령이 떨어지자 동진이 즉시 반응하며 50명이 방패벽을 만들었고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서진, 측면, 우회. 남진, 중앙 돌파. 서진과 남진이 협력하며 적을 협공했고 포위를 무너뜨렸다. 북진, 후방 지원. 북진이 뒤에서 화살을 날리자 적이 흩어지며 혼란에 빠졌다. 가상 훈련이 끝났다. 천산오령 대진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200명이 하나처럼 움직였고 진법의 위력이 증명되었다. 열날째 고난도 훈련이었다. 적의 숫자를 늘려 300명이 공격하니 천산오령 대진이 막았다. 힘들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연운백의 지휘가 빨라지며 명령이 연속으로 떨어졌고 내진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동진 후퇴, 서진 전진, 남진 좌측, 북진 우측. 진영이 변하며 사각형이 원이 되었고 원이 다시 삼각형이 되어 적을 압박했다. 훈련이 끝났을 때 제자들은 숨을 헐떡였으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백화가 외쳤다. 이제 혈성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청풍이 주먹을 쥐었다. 연운백은 혼옥을 거뒀다. 1단계만 사용했으며 3단계를 쓰지 않았고 부작용도 최소화했다. 서운학과 함께 만든 방법이 통했다. 보름이 지났다. 천산오령 대진이 완전히 가동되며 제자 200명이 하나의 진으로 움직였고 실전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날 밤 혈성궁이 움직였다. 대규모 병력이 천산파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으며 600명이 넘었고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적이 온다. 파수꾼의 외침이 울렸다. 천산파 제자들이 긴급 소집되어 200명이 연무장에 모였고 천산오령 대진을 펼칠 준비를 했다. 연운백이 앞에 섰다. 오늘이 첫 실전이다. 목소리가 울렸다. 혈성궁 600이 온다. 우리는 200이며 숫자로는 밀리지만 우리에게는 진법이 있다. 제자들이 긴장했다. 각자의 역할을 기억하라. 점을 지키고 선을 유지하며 면을 만든다. 내가 중심에서 지휘할 것이며 너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연운백이 혼옥을 꺼내 1단계를 개방하며 기운을 퍼뜨려 내진에 연결했다. 천산오령 대진이 가동되었다. 동진 50명이 동쪽 능선으로 이동했고 서진은 서쪽 계곡으로, 남진은 남쪽 숲으로, 북진은 북쪽 평야로 배치되었다. 천산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진으로 변했다. 혈성궁이 도착했다. 600명의 병력이 사방에서 밀려오며 검은 물결처럼 천산파를 덮치려 했고
살기가 하늘을 덮었다. 공격. 혈성궁 지휘자가 외쳤다. 하지만 천산오령대진이 작동했다. 동진, 적 150 접근. 방어 형태로 전환. 연운백의 명령이 전달되자 동진이 즉시 반응하며 50명이 방어 대형을 만들었고 혈성궁의 공격을 막아냈다. 서진, 우회하여 측면 공격. 서진이 움직이며 빠르게 우회했고 혈성궁의 측면을 찔러 혼란을 야기했다. 남진, 전진, 북진, 지원. 남진과 북진이 협력하며 함께 밀어붙였고 혈성궁을 압박하니 숫자는 많았으나 진법 앞에서 무력했다. 싸움이 이어졌다. 혈성궁은 600이었으나 진영이 없었고 각자 싸우며 협력이 없어 천산오령대진에 하나씩 무너졌다. 반면 천산파는 200이었으나 하나였다. 진이 움직이고 명령이 전달되며 승리하고 있었다. 밀린다. 혈성궁 지휘자가 당황했다. 진을 깨뜨려라. 하지만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몰랐다. 진의 중심이 보이지 않았으며 연운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다. 혈성궁이 100명을 동진에 집중시켜 숫자로 압도하려 했으나 연운백의 명령이 떨어졌다. 동진 후퇴반보. 서진, 동진 측면 지원. 남진, 적 후방 타격. 진영이 유연하게 변했다. 동진이 밀리는 듯 했으나 그것은 유인이었고 서진이 측면에서 들어오며 남진이 후방을 치니 혈성궁이 협공당했다. 뚫렸다. 혈성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곳에서 혈성궁이 북진을 공격하며 이번에는 200명이 몰려왔고 북진만으로는 막기 어려웠다. 북진, 원형 방어. 동진, 북진 후방 지원. 서진, 적 측면 견제. 세 진이 협력했다. 북진이 중심에서 버티고 동진이 뒤에서 지원하며 서진이 옆에서 적의 흐름을 끊으니 혈성궁의 공격이 무력화되었다. 세 식경이 지나자 혈성궁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600 중 200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도망쳤으며 천산파가 승리했다. 승리했다. 제자들이 환호했다. 천산오령대진의 첫 실전이 성공한 것이었으며 진법의 위력이 증명되었고 천산파가 살아남았다. 연운백은 혼옥을 거뒀다. 1단계만 사용했으며 3단계를 쓰지 않았고 부작용도 최소화했다. 서운하기 다가왔다. 해냈어. 응.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지기와 함께 만든 방법이 통했으며 혼옥을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었고 천풍대도 천산파도 모두 살아남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으며 혈무천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연운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천풍대가 있었으며 천산파가 있었고 지기도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모두를 지킨다. 연운백이 주먹을 쥐었다. 천산오령대진이 밤하늘 아래에서 빛났다. 200개의 검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200명의 숨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으며 더 강한 적이 올 것이고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연운백은 준비되어 있었다. 천풍대와 함께, 천산파와 함께. 혼옥을 통제하며 광기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 싸우고 힘으로 지킬 것이었다.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검처럼, 바람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는 진처럼 천산파는 살아남을 것이었다.